네,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저자 문영주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의 제3장인데요. 아마 이 강의는 1장, 2장을 공부하시고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3장은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교수님이 좀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3장만 처음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3장은 크게 3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감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42페이지의 그래프,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딱 보시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감 잡히죠. 우리 공감수험서는 공부 감 잡는 수험서니까요. 보시면 미국 최근 7년 동안 몇 문제 나왔습니까? 애게게 7년 동안 한 문제, 난 보기. 영국 7년 동안 6문제? 거의 매년 나오네. 한국 7년 동안 8문제 플러스 8문제? 총 16문제? 이 말은 한 번에 2개씩 나온다. 아, 한국 역사 공략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교수님 3장은 절이 3개잖아요. COS 인보관은 어디로 갔죠? 네,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최근 7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1교시 과목에서도 2교시 실천론에서도 이 내용은 다루니까 한번 공부하셨으면 여기서는 패스하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절인 COS와 인보관 2개의 비교 문제인데요. 7년 전까지는 꾸준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들만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47페이지 표를 딱 보시면 2개를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해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해 놓으셔야 될 것은 이념인데요. 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체나 그 기관이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비전과 미션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 COS는요, 여기 보니까 적자 생존.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적자 생존이어야 됩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 하시냐고요? 아재 개그입니다. 자, 제가 중요하다라고 별표해라라고 하는 거는 적어야죠. 적어야 생존합니다. 1급 시험에서. 자,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죠.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될 수도 있다. 누가? 개인이. 그래서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나태함, 개인의 무지함, 개인의 게으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여기서 나는 우애방문원. 그럼 우애방문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방문. 가정에 가서 요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조언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따라 해보세요라고 할 만큼의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누굴까요? 여기 보면 우애 방문원들은 주로 사회의 중상류층, 주로 상류층이겠죠. 저소득층들은요, 나가서 일하느라고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빴을 테니까요. 그래서 중상류층의 우애 방문원들이 주로 가정방문을 가서 개인의 빈곤의 문제를 탓하고 그래서 조언하고 설득하고 개입을 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빵을 많이 받고 누군가는 빵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것을. 조사해 봅시다. 문영주 씨는 빵 몇 개 나누셨어요? 그럼 좌연숙 씨는 몇 개 나누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쪽 집에 너무 빵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실태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COS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사회조사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또 가정방문 가서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들, 사례관리자들 가정방문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너무 적다. 그러면 조정, 중복, 누락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COS는 오늘날 사례관리 기술 발전에도 도움을 많이 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요. 인보관, 현재 사회복지기관 중에 관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죠? 자, 웬만한 건 전부 센터로 끝나잖아요. 그죠? 드림스타트도 센터, 지역아동센터, 센터 이렇게. 그런데 관으로 끝나는 것은 사회복지관. 자, 사회복지관은 어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지 않죠. 사회 구조적인 데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인보관 운동은 오늘날의 사회복지관을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최초의 인보관 태화여자관,
태화 종합사회복지관일까요? 그죠? 자, 첫 번째, COS가 적자 생존 진화론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봤다면 인보관은 무슨 소리? 개인의 자유 존중해줘야지. 자유주의. 다만 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다. 교육만 받으면 달라진다. 모여라, 모여라, 교육받으러 모여라. 자,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어디에 모아야 될까요? 가정으로 방문? 어렵죠. 집이 좁으니까. 넓은 데 모아야 되겠구나. 홀을 마련해도 홀. 토인비 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날 따라 해봐. 요거 아니라 여기서는 배워야 산다.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려면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간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 시절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늘 책을 끼고 사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성직자 대학생. 지금이야 우리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섰지만 이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 어마무시한 거죠. 성직자, 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엄청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보관 운동의 핵심 인력들은 대학생과 성직자였다. 이제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대학생, 성직자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모여라, 배워야 산다, 교육을 하려고 했어.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일하러 가서. 아이들도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 문제, 아동의 노동력 착취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걸 인보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을 하고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문화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빈곤자들과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가능했던 건 성직자와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 그리고 신부님들은 하느님과 결혼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가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지금의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 여기 다 해당됩니다. 보시면 사회구조적인데 원인이 있으니까 제도 만들어야 되겠다. 아동 인권에 관심을 가져서 아동의 노동력은 착취하면 안 된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라. 민주주의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1장 너무 쉬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외국의 역사, 특히 영국의 역사 많이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암기하려고 하면 문제지 받아든 순간 다 잊어먹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역사적 흐름을 거쳐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위기일수록 고전이 빛난다라고 하던데 과거에 이렇게 대응을 했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힌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 영국 역사 엄청 출제됐죠? 1년에 몇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 나와도요. 자, 전반적인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지역사회 복지를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제 처음에 어떻게 기원 등장했는가? 근데 등장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싹이 났어요. 태동기입니다.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시들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싹이 나고 줄기가 삐쭉 올라갑니다. 이제 태동 이후에 형성, 나뭇잎 혹은 열매가 막 맺습니다. 막 발전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뻗어나갑니다. 자, 그 과정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영국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님, 보고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자, 이게 메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사회 보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들에서 다 도움 받습니다. 자, 보시면 구분해야겠네요. 교수님, 이 세 가지는 묶여져 있는데 얘는 혼자 있네요. 그게 비밀입니다. 역사적인 발자취에서 순서가 다른 하나 찾아내시면 됩니다. 교수님, 이 보고서 어떻게 외우나요? 자, 여러분, 계절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손. 혹은 여름, 가을, 겨울, 봄 이야기하는 사람, 손. 가을, 겨울, 봄, 여름 이야기하는 사람, 손. 여러분, 어느 때 손 들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겁니다. 안 어렵죠? 시, 봄. 하버트는 무슨 하 한자로? 여름, 하. 바클레이, 가을, 겨울도 못 돼요. 바깥은 춥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시봄. 여름, 하, 하버트.
겨울 되면 바깥은 추워, 밖은 추워, 몽클레이 입어야 해.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피스는 1988년. 자, 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70년대생 유리합니다. 왜냐면 88 올림픽 굴렁쇠 기억하거든요. 88 올림픽 하면 비둘기, 평화의 상징, peace. 영어 단어는 다르지만 peace, 한글 똑같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영국의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페이지 보시면은요. 처음에 기원은 COS와 인보관? 우리 이미 일조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그죠? 노거천에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도시에 몰려드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집은 적어서 주거 문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범죄. 먹을 것 떨어짐, 빈곤, 실직. 아, 이거 문제에 개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우회 방문원 짜잔! COS. 해결 안 되네. 교육해야 되겠다. 인보관.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지역사회 보호라는 게 왜 나타났느냐. 우리 앞서 탈시설화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시설보호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자, 시설보호라는 건 직원이 24시간 함께 거주한다라고 했잖아요. 24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시간을 수당 줘야겠네. 휴일 수당 줘야겠네. 인건비 많이 드네. 24시간이라고 하루에 세끼 밥 식사 제공해야겠네. 의복, 옷 입혀야겠네. 잘 때 이불 덮어줘야겠네. 수도, 전기 사용해야겠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누구의 비용이? 정부의 비용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탈시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등장.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가 태동됐던 이유는 이게 시설에서 보호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를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에 누가 시설에 가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고령자들이 80, 90, 100, 120세까지 살지만 그때 그 시절 1960년대 이때는 80이 웬 말입니까?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60까지 사는 게 축복이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노인들이 시설에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시절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시설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뭔가 케어만 할 수 있다면 탈시설화 가능하겠네 해서 지역사회 보호라는 개념이 서서히 등장을 했습니다. 시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병이 생기더라라는 거였었죠. 자, 그러다가 전쟁 이후에 여러분 정책론 한경훈 교수님 가르쳐 주셨죠? 베버리지 보고서.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빈곤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맥락들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면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야 되는 건 사회 보장으로,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로. 그래서 영국은 이 시절부터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뚜둥 이미 알았던 거죠. 사람들의 욕구는 복지 욕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주거,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법률, 문화, 체육, 관광까지. 복지 옆에 많은 게 있어야 되는구나. 굳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지 말자. 복지 단어 빼고 사회 서비스, 소셜 서비스라고 하자 하는 게 영국입니다. 우리 지금 영향받아서 지금 바우처 사업하고 있죠.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원 만들고 있죠. 영국 역사 영향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라는 게 이제 슬슬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4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의 태동기 뚜둥. 자, 이거 요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1959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 멘탈 헬스 액트, 정신보건.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법에 따라서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장기 입원하고 있던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1998년도에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사회복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사회복사였어요. 그때가 한참 요 시기였어요. 이제 탈시설화 해야 된다. 법이 만들어져서 장기 입원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30년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을 봤거든요. 30년 동안 집 밖을 한 번도 못 나온 거예요. 60년대 병원에 들어갔는데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도 병원에 있었고 80년대 올림픽 할 때도 병원에 있었고
90년대가 되어서 이제는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됐는데도 병원에 있었던 분을 봤단 말이에요. 영국은 벌써 1959년도,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59 거꾸로 하면 95. 안 헷갈립니다. 이런 거 그죠? 1959년도에 그럼 왜 이 시기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뚜둥 빨간 약. 이름하여 클로로플로마진이라고 하는 CPG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신과 약물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약을 먹으니까 환청이 적게 들려요. 환시, 헛개 안 보여요. 내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밥에서 이상 곰팡이 냄새가 안 나요. 환각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삼시세끼의 의료비에다가 그리고 이불, 주거 혹은 직원 인건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태동했었던 것은 정신보건법이 영향을 줬고, 그리고 그 정신보건법은 클로로플로마진이라고 하는 항정신병, 정신병을 막아주는 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1959년인데 우리나라는 1995년 59 바꾸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동 나타났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약을 안 먹어가지고 다시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지? 사회 문제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죠. 우리도 가끔씩 정신질환을 가신 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다니게 내버려 두느냐,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질환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주운전 할 때 하고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문영주 교수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하고 누가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제가 음주운전하면 나올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언론이 더 주목을 하는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때 하고 연예인 중에 누군가가 자살했을 때 하고 어느 게 뉴스에 다뤄지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미디어가 편향되는 면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영국도 이런 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뚜둥 조사 연구를 해보자 해서 등장한 게 이런 보고서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작됩니다. 시봄 보고서가 봄에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가 연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가 이거를 담당할 것인가 연구합니다. 연구 결과 뚜둥 지역사회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시설 병원에서 밥도 주고 약도 주고 이불도 주고 옷도 주고 일자리도 주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에 나오면 이걸 서비스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불을 너무 많이 받았네. 어떤 사람은 옷을 한 벌도 못 받았네. 중복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원스톱 필요하다. 그래서 49페이지에 진하게 표기되어 있죠. 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국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이거 책임지고 사회서비스 중복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성의 원칙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거 영향받아가지고 지금 사례관리하거나 할 때 통합성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도 이거 영향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회서비스 담당 부서도 생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시봄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봄처럼. 50페이지 이제 여름 왔다. 하버트.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고서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업그레이드 합니다. 사회서비스국의 국장님 중심으로 통합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지역사회 보호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지역사회복지라면 적어도 전문가 외에 준전문가, 비전문가의 활동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비공식 체계 필요합니다. 라는 걸 강조한 게 하버트 보고서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50페이지에 진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이외에 가족 체계, 지역사회 근린,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이런 걸 우리는 공식 아니고 비공식 서비스라고 하지요.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중요하다. 오케이. 알았어. 비공식 이용할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서비스 간의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간의 중복 누락이 발생합니다. 자, 공공에서 사회 서비스국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하려고 합니다. 벌써 공무원 다녀가셨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벌써 옆집에서 다녀가셨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연계 네트워크 안 되고 있었네. 그래서 세 번째 보고서 등장하는 겁니다. 바클레이 보고서. 밖은 추웠어요. 밖은. 자, 기존에 있던 공식적인 서비스 중요해. 그리고 하버트가 이야기한 비공식 서비스 중요해. 근데 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 수직적 관계, 노노노, 파트너십, 동등한 협력. 그래서 바클레이 보고서가 강조했던 건 진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식과 비공식이 서로 파트너십, 수평적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클라이언트인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가 완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시설에서 나온 분들도, 병원에서 퇴원한 분들도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랬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4번이 등장했느냐? 자, 지금까지는 공식적에서는 사회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점점점 우리가 민주화에 앞둔 이제 88 올림픽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보고서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피스 보고서에서는 더 구체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서울특별시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식, 비공식, 서울특별시에서도 공식, 비공식, 또 중복 누락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리피스 보고서가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로 4가지를 내놓습니다. 자, 4가지. 자, 별표 어마무시하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피스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줄, 5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첫 번째, 지역사회 보호의 책임은 누구? 네, 지방정부에 있다. 중앙정부 아니다. 비공식 아니다.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자, 두 번째 51페이지에 그럼 지방정부 책임질게 뭐 하면 됩니까? 직접 서비스 아니다. 직접 서비스는 공식, 비공식 서비스 기관들이 있으니 거기서 하면 되고 지방정부는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라. 중복 누락되지 않도록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라.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욕구사정은 누가 하는데요? 욕구사정? 그거 지방정부가 해야지. 그래서 셋째,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도 지방정부에 의해서 사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더 이상은 보고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피스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면 됩니다. 지방정부 책임지세요. 조정자 역할 잘하세요. 그리고 욕구사정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질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케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케이스 이러면 사람을 관리한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케이스를 관리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돌봄, 사회적 돌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케어 매니지먼트다.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양질의 서비스인지,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질관리해라. 누가? 공공, 민간, 또 민간 안에서도 공식, 비공식 모두 복지, 다원주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개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하고 옆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포트해라. 공급자 중심 하지 마라. 공급자 중심하면 질 관리가 안 된다. 당사자주의, 이용자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서비스를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자기결정권 아니다. 진정한 자기결정권은 선택권을 여러 개를 주는 거다.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밑반찬 배달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지역에 가까운 반찬 가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복지관에 오셔서 식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어느 가시겠습니까? 이게 자기결정권이지. 복지관 도시락 받으실래요? 말실래요? 이거는 강요된 선택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최근의 영국의 흐름은 소비자의 선택권, 개인이 자기결정할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영국의 흐름은 문제 중심 아니다. 자산 중심이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거로 문제를 풀어야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제공을 해버리면 당사자 역량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니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라. 강점, 관점으로 가라. 자산 기반으로 가라.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 이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더 이상 전문가인 우리가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거나 재활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당사자들 스스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라. 이게 지금 영국의 흐름입니다. 자, 미국은 이 역사 그대로 따라가는데 죄송하지만 7년 동안 한 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힘 빼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태동기 안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 COS 인보가 나왔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독립전쟁, 남북전쟁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자리 찾으러 사람들 모여들었을 것이고 사회 문제 나타나면 COS 나타났다가 해결 안 되니까 인보관 등장, 뚜둥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서 좀 달라졌습니다. 영국은 이 시기에 지역사회 보호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영국은 역사 어디에도 보세요. 지역사회 보호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축구, 야구 어느 나라가 어느 거 이렇게 발전했는지 알죠? 축구는 영국 아닙니까? 우리 박지성 선수 미국 안 갔어요? 야구, 박찬호 선수 영국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갔잖아요. 왜요? 미국이 야구가 발달돼 있고 영국은 축구가 발달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야구 같으면 투수, 포수 이들의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축구는 다 잘해야 되잖아요. 공격수 중요하고 수비수 중요하고 골키퍼 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패스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훨씬 더 결속력,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동네마다 축구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돌봄을 해야 되니까. 지역사회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미국은 가보면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은 전문가에 의한 그리고 NGO,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한 이런 복지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전문가가 뭘 해라? 주민들을 조직화해라. 그래서 뚜둥! 영국에 없던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뚜둥!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에 영국이 아니고 미국 영향 받았죠. 돈을 많이 벌어라, 자본주의자들이요. 그리고 그 돈을 기부해라. 이게 미국식의 방식입니다. 자, 미국의 역사 보니까 지역사회센터. 왜요? 전쟁 이후에 돈이 없네요. 기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기부하는 단체들이 너무 난립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한 번의 기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미국의 유나이트 웨이, 우리나라의 공동 모금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사회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전문가의 어떤 서비스 제공했다가 미국은 지역사회 보호, 정신보건법 탈시설화가 아니고요. 사회보장제도, 국가가 따당 나서라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3페이지에 지역사회 보호 아니다. 사회적 돌봄하면 안 돼. 전문가가 나서서 이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을 이끌고 시위, 집회 나가라. 그게 지역사회 조직화가 이제 미국의 특성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세 번째 지역사회 복지가 발전했던 이유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본주의 막 발전하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뚜둥. 미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슬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빈곤의 재발견. 또 하나의 미국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미국의 현실이 이렇다. 우리 잘 살지 못한다. 골목 한쪽 안으로만 들어가 봐도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 충격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아낸 게 조직입니다. 주민조직. 그래서 여기 주민조직, 여성조직, 혹은 흑인, 인종차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NGO,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거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 비전, 굿네이버스만 우리나라 거고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서 모금을 막 하고 모금한 거를 배분을 하는 이런 식이 미국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3페이지 아래 보면 이제 자조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영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국의 자조라고 하는 건 스스로 셀프 케어,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고, 미국의 자조는
국가에 기대지 마세요. 나가서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세요. 우리는 이제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의 자조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4페이지에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는 연방정부는 우리나라 치면 보건복지부 정도가 되겠죠. 연방정부는 복지에 큰 신경 안 쓸 겁니다. 이제 지방정부인 우리나라 치면은 뭐 광역 기초자치단체 정도가 되겠죠. 이제 지방정부인 주정부에서 이제 역할을 하세요. 연방정부는 최소한 말 겁니다. 복지 예산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도 확충이 조금 이제 주춤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자조, 근면, 일자리, 근로연계형 복지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지 혜택 받으면 안 되지. 일해야지. 일을 왜 안 해? 아, 못 배워서 그렇다고? 아, 그럼 우리가 교육시켜줄게. 조기 교육할게. 헤드스타트 이런 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그 영향 받아가지고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만들었고요. 그 영향 받아가지고 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 나가서 일해야지만 급여를 주겠다.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형 복지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도 요때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너무 부럽다. 우리 따라하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배워가고 노하우를 가져가서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면서 전면 백지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들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해서 뭔가 새로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외국 역사 그만 따라쟁이 하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거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5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일본의 역사 있는데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가까운 나라. 자,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이제 보시면 트렌드 똑같죠? 시작은 COS 인보관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미국은 남북전쟁 때문에 모여들었고 일본은 왜 모여들었을까요? 뚜둥 세계대전. 졌습니다. 항복, 졌스무니 데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다 보니까 일단 국가도 지금 전쟁 이후에 깨갱하고 있으니까 지역사회 복지를 발전해야 되겠다. 똑같이 COS 인보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인보관, 킹스레이 관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인보관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토인비 홀이니까 관이죠. 인보관. 그리고 킹스레이 관이니까 인보관이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관이니까 인보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기억하셔야죠. 영국은 지역사회 보호, 미국은 지역사회 조직. 그럼 교수님 일본은 뭘까요? 뚜둥 협의회 재가복지입니다. 자, 일본 하면 지금도 가끔씩 우리 뉴스 나옵니다. 무슨 현 근처에 얼마의 지진이 지금 발생했다. 그리고 또 지진으로 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진으로 해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지진, 환태평양 조선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경주 포항 지진 경험했죠?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통신 다 두절됐죠? 도로 다 끊어집니다. 일본은 그걸 빨리 경험한 거예요. 아, 정부에 기댈 수 없겠다. 우리 스스로 마을 단위끼리 우리끼리 착착착착 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진 대피 훈련 책상 밑에 들어가고 우리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일본은 그게 너무 일상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대피하잖아요. 그죠? 일본은 너무 침착하죠? 왜냐하면 평소에 훈련들 많이 돼 있고 자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본은 민간 자원봉사자 요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시설 보호에서 재가 보호.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지진 나면 영원한 이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 고령화가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집에서 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게 일찌감치 시작됐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집에서 서비스 받으면 서비스 제공 인력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사회복지학과가 2년제 대학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인죠. 과. 2년 단위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들도 일본을 교환학생 갔다가 많이 실망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대학 커리큘럼이 이제 2년제니까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학점 교환이 애매하죠. 한국은 전부 전공이 3학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이 왜 2년제 대학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 전문 사회복사보다는 가정방문 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홈헬퍼 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동그라미 2번 지역사회복지 정책이 등장한 이유는 뚜둥 지방자치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이 있죠. 2022년도에 전면 개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복지는 제발 그 지역에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복지는 제발 그 지역에서 계획 세우세요. 했던 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역사회복지가 또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다가 56페이지 가보면 아주 재미난 게 등장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원봉사의 중요성 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우리나라의 지금 자원봉사 어떤 트렌드 다 일본에 영향받았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1973년도에 봉사은행? 봉사센터가 아닌 봉사은행? 은행이라는 곳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맡기면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그거를 만기가 되었을 때 찾으려고 하면 이자가 붙고 세금 떼고 이렇게 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2%의 이자가 붙어서 102만 원이 되어서 14.4% 떼고 득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는 지금 VMS 1365에 시간만 착착착 포인트만 쌓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자가 붙어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지금 30대, 40대 힘 넘침. 지금 봉사활동 많이 해놔야 되겠다. 나중에 60대, 70대 봉사 서비스 받게. 이런 개념입니다. 시간 있을 때, 활동적일 때 내가 봉사 시간을 1000시간 했어요. 나중에 내가 60대, 70대 혹은 내가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아니면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시간만큼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이 개념은 왜 나왔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모두가 자원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공평한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돈도 다르게 배분되어 있고요. 의사결정 권한도 다 다르고요. 주거지도 다 다른데 딱 하나.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살아간다.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이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누군가 물리학 전공한 사람이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다. 이게 시차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4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적립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제도 벌써 시작된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근골격계 질환 많이 갔잖아요. 그죠? 목욕하다가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게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복지 계획 수립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발전기가 되니까 분야도 나눕니다. 고령자 분야, 노인복지 관련해서 계획 세워라. 기초지방자치단체 계획 세워라.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들 계획 세워라. 아동복지 계획 세워라. 여성복지 계획 세워라. 이런 계획 시리즈 세우는 거 우리 일본 영향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4년 주기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 됐지만 계획 수립하는 거 일본 영향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복지직 공무원, 서기관, 사무관들이 일본에 전부 연수 가가지고요. 그 어떻게 했는지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정착이 된 겁니다. 일본에 가진 가장 큰 강점, 장점은 재가복지, 자원봉사, 협의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받아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하고 있잖아요. 일본 영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국의 역사인데 딱 들어보니까 아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거는 미국의 영향, 어떤 건 영국의 영향, 어떤 건 일본의 영향 받았구나.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구나. 이해하셨죠? 자, 외국의 역사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이제 뚜둥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